안녕하세요. 독일 사는 키밀라입니다.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을 보면 독일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분들도 많고 고려는 해봤더라도 그런 제외하게 되는 사연을 들어보면 독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독일 여행을 추천하는 이유 8가지. 제가 독일에서 지내면서 쌓은 경험에서 우러난 정보들로 꽉꽉 채웠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싶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독일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 같은 그런 큰 명절이에요. 독일 전역에서 이제 시내 중심가에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시장이 열려요. 근데 이게 정말 예쁘고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진짜 너무너무 다양해요.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가장 잘 알려진 도시는 뉘른베르크인데요. 제가 직접 가보질 못해서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제가 가본 크리스마스 마켓이 베를린, 뮌헨, 켈른, 디셀도르프, 하노버, 브레멘, 리벡이랑 로스톡 이렇게인데 정말 하나같이 너무너무 예쁘고 다 동화 속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딱 가보면. 다른 유럽 도시들 크리스마스 마켓은 저도 가봤는데 오스트리아 빼고는 좀 규모도 작고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이 훨씬 예뻐요. 동쪽에 있는 도시인 드레스덴도 굉장히 화려하다고 들었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크리스마스 마켓 중에 하나예요. 명실공히 맥주국인 독일의 맥주는 정말 맛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병맥이나 캔맥도 다 맛있긴 한데 파스비어라고 하거든요. 생맥이 비어폰 파스라고도 하고 이 생맥은 진짜 급이 달라요. 레스토랑에서 만약에 생맥주가 보인다면 무조건 시켜서 꼭 드세요. 그리고 독일 맥주는 되게 다양해요. 지역별로 마시는 맥주도 다르고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소개해드렸던 켈른의 켈시라든지 아니면 디셀도르프의 알트비어가 그런 대표적인 예예요. 맥주를 잘 못 마신다면 라들러나 아니면 알스터라고도 하는 레몬 맥주를 한번 드셔보세요. 스페인 여행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클라라라고 하는 그 레몬 맥주랑 맛이 비슷해요. 무알콜 음료도 많은데요. 말츠비어라고 하는 맥주의 재료 중에 하나인 몰트를 이용해서 만든 음료가 있는데 맛이 없으니까 패스를 하시고요. 차라리 그냥 무알콜 맥주를 드세요. 일반 맥주만큼 되게 맛있어요. 아무튼 새로운 도시를 방문을 하시면 꼭 양조장 겸 레스토랑인 거이하우스를 꼭 방문을 하셔서 신선하고 맛있는 생맥주나 레몬 맥주 꼭 잊지 마세요. 보통 패키지로 유럽 여행을 오게 되면 크게 대도시만 보고 얼른 다음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틀에 박힌 여행 후에는 아마 독일에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모르는 말이에요. 왜냐면 독일의 진짜 매력은 소도시에 있거든요.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나 테마파크에 온 것 같은 그런 나무로 만들어진 가옥이 막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 그런 골목, 아니면 언덕 위에 자리한 옛 성에서 내려다보는 중세시대의 도시, 그것도 아니면 마을의 경계를 이렇게 꼬비꼬비 흐르는 강물이라던가 백조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호수, 이런 풍경들은 직접 봐야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독일 여행 길목에서 대도시 하나당 소도시 최소한 한 군데 정도는 꼭 돌아보시길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가본 곳 중에는 니더작슨의 첼레랑 헤센의 림부르크는 그런 아기자기한 나무 가옥들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고요. 뮌스터는 노르트렌베스팔렌이 있고 그다음 고슬란은 또 니더작슨이 있는데 얘 모습 그대로 이게 진짜 독일이구나 싶은 그런 활기찬 소도시고요. 하이델베르크랑 로텐부르크는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중세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마부르크는 이제 고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꾸불꾸불한 구시가지가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린다우라는 소도시가 있는데요. 혹시 라푼젤 아시나요? 그 성에 갇혀서 이렇게 낀 머리를 내려가지고 왕자의 구출을 받는 라푼젤의 전설이 내려오는 호숫가의 등대로 유명한 작고 아기자기한 소도시고요. 북쪽의 리벡은 한자동맹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북독일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곳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서 독일 여행을 제대로 하려면 각오 단단히 하고 오셔야 돼요. 번영했던 역사 때문에 독일이 굉장히 오래된 국가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이게 수십 개의 짜잘한 군수국가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각 지역의 문화가 고유한 편이고 그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독일에서 거리를 걷다 보면 뭐 창문이나 발코니에 주 아니면 도시 아니면 지역 축구팀 깃발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강한 지역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예요. 심지어 각 지역별로 사투리가 또 달라서 정말 심한 경우에는 잘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독일을 대충 동서남북으로 나눠보자면 미넨이랑 슈투트가르트가 있는 남쪽 지역은 맥주, 뭐 옥토버페스트, 독일 차 이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독일 지역, 그리고 켈렌, 본, düsseldorf,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서쪽 지역은 사람들이 파티를 좋아하고 개방적이에요. 근데 또 로마 시대의 도시가 있던 곳이라서 로마 시대 유적이 파도 나오는 역사가 깊은 지역이고요. 동쪽은 좀 편견될 수도 있는데 약간 보수적이면서 웅장해요. 옛날에 지어진 고성이나 가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고 드레스덴이나 라이프치히 같은 대도시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꽤 개방적인 그런 신도시예요. 베를린은 딱히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특별한 힙스터 도시. 북쪽은 독일에서 유일하게 바다랑 맞닿아 있는 지역이고 자연이 드넓고 경관이 탁 트여 있어서 독일 사람들이 주로 휴양하러 오는 곳이에요. 북독일의 도시인 함부르크는 부자 도시로 또 유명한데 독일 사람들이 꼽은 살고 싶은 도시로 뽑혔다네요. 결론은 독일이라고 다 같은 독일이 아니라는 거. 독일 음식이 뭐 세계에서 손꼽는 그런 진미는 아니지만 돼지고기를 주로 사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독일 소시지인 부어스트, 독일 돈가스인 슈니첼, 구운 족발인 학세가 아무래도 잘 알려져 있는데 여행객들이 먹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맛이라서 무난하게 다 먹을 수 있고요. 독일 음식 외에도 이탈리안 레스토랑 정말 많고 그리고 베트남 분들이 운영하는 독일식 아시아 음식, 이게 또 한식이 급할 때, 한식이 땡길 때 든든하게 밥 한 끼 먹기 좋아요. 터키에서 유래한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인 데너는 고기랑 야채, 칵테일 소스, 요거트 소스 이 조화가 한국 사람 입맛에도 엄청 잘 맞아요. 제가 처음 유럽 여행하고 귀국했을 때 제일 그리워했던 음식이기도 하고요. 초콜릿을 좋아하신다면 저렴한데 고급진 독일 초콜릿들 때문에 다이어트가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독일 사람들이 집을 고를 때 역세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연이 가까이 있느냐예요. 추운 겨울에도 꼭 막 공원 돌면서 조깅하는 사람 한두 명은 꼭 있고 한여름에는 사람들이 다 잔디에 누워서 막 태닝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생활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강이나 호수의 경우에는 서울 한강공원 같은 그런 여유로움이 배가 되고요. 저는 베를린의 슈프레강 그리고 함부르크의 알스터 호수가 특히 그런 매력이 가득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독일에 오시면 맥주 하나 사들고 뭐 강가나 아니면 공원이나 호숫가에 앉아서 한 걸음 쉬어가는 여행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름에요. 독일은 기차 네트워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모든 소도시들까지 기차로 다 방문이 가능해요. 다만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 주에서 이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 티켓이나 아니면은 조기 예매를 통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죠. 그래도 비싸다면 버스가 진짜 가성비 최고예요. 독일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도시들이랑도 잘 연결을 해주고요. 와이파이도 되고 화장실도 있지만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저한테는 좀 갑갑해서 개인적으로는 기차가 나은 것 같아요. 시간이 촉박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라면 역시 비행기죠. 북쪽 함부르크에서 남쪽 미넨까지 기차를 타면 아무리 빨라도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비행기로는 1시간 반. 독일 전역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항이 68기 정도 있대요. 역시 유럽 전역으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디셀도르프나 하노버 같이 좀 덜 알려진 지역으로 인이나 아웃 하시면 항공권도 저렴하고 입국도 엄청 빨라요. 막 까다롭지도 않고요. 대중교통이 아니라도 렌터카 시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세금을 많이 내는 독일이라서 시골까지 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다 진짜 말끔해서 운전하기 굉장히 좋아요. 헤드터널 같은 게 아닌 이상은 이제 세금으로 다 걷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톨게이트 같이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도 없고요. 물론 무제한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직접 경험해보는 그런 재미도 빠질 수 없겠죠?
독일이 노잼이라는 편견을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독일 사람들도 놀 때는 잘 놀아요. 특히 계절마다 지역별로 열리는 그런 큰 축제들이 있어서 사람들 엄청 모이거든요. 가장 유명한 독일 축제는 역시 가을에 열리는 옥토버 페스트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이 기원지인 미넨은 진짜 사람이 미어 터질 만큼 많아요. 이제는 미넨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옥토버 페스티벌들이 열리거든요. 가시는 지역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호텔 리셉션에 물어보면 지역의 옥토버 페스트를 즐길 수 있으실 거예요.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 12월에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너무너무 예쁘고 옥토버 페스트보다 저는 더 추천하고 싶은 축제예요. 12월 한 22, 23일 정도에는 폐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크리스마스 마켓 때문에 독일을 방문을 하신다면 일정을 잘 정하셔야 돼요. 2월 말 초봄에는 독일의 할로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니발이 열려요. 파싱이나 파스트나트라고도 하고요. 이 축제는 서쪽의 라인란드 지방이랑 그 주변에서 중요한 행사라서 이 지역을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요. 켈른이랑 디셀도르프랑 마인츠랑 프랑크푸르트까지도 체험이 가능해요. 분장을 하고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노는 게 주인데 이 날을 위해서 1년 동안 엄청 정성을 쏟는다 그래요. 저는 살짝 이해 안 되는 그런 축제인데 이번에 켈른에 살고 있는 김에 한번 가보고 후기를 남기도록 할게요. 여름에는 정말 지역별로 다 축제가 엄청 많아서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예시로 들자면 제가 거의 매년 방문하는 한자세일, 북부의 한자동맹 도시 로스톡에서 열리는데 구도심에 자리한 항구에 독일이랑 유럽 각지에서 온 배들이 정박을 하고 항구를 따라서 여러 상점이나 놀이기구 같은 게 이제 설치가 돼서 그런 분위기를 더해주는 크리스마스 마켓의 여름 버전이랄까요? 해적이나 중세시대를 테마로 한 공연이나 가게들도 있고 북유럽스러운 북독일의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어요.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사계절 내내 굉장히 다양한 클래식 음악 축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일주일 정도로 짧은 일정으로 축제가 열려서 조금 아쉽긴 한데 교향악단들의 이제 비시즌인 여름에는 미넨의 오페라 축제, 그리고 어디잖아? 바이로이트의 바그너 축제, 그리고 비르츠부르트에서 열리는 모차르트 축제 등 거의 한 달 가까이 열려서 더 풍성해져요. 올해 2020년에는 독일의 자랑, 베토벤 선생님의 탄생 250주년을 기념으로 옛 서독의 수도이자 베토벤의 출생지인 본에서 1년 내내 음악제가 열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어때요? 독일이 가볼 만한 나라라고 느껴지셨나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라서 좀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